여러분 혹시 예전에 입던 옷이 이제 맞지 않아서 클로젯 깊숙이 밀어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무게를 한 달에 3kg에서 5kg까지 건강하게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습관과 정보 때문에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약 40%가 비만입니다. 이는 젊었을 때보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활동량은 줄어드는데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장지방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체중이 10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0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집니다. 또한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의 평균 수명이 건강한 체중인 사람보다 6년에서 8년 정도 짧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체중 감량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건강상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0kg인 분이 3.5kg에서 7kg만 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비만을 없애는 확실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억제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최소 8잔에서 10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찬물은 몸을 차갑게 만들어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리거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우리 몸을 기아 상태로 인식하게 만들어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되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서너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먹은 음식은 소화가 덜 되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어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그릇 사용하기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그릇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시각적 착각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식사 일기를 쓰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다 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기록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특히 복부의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명상, 산책,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할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율을 높입니다. 근육 1kg당 하루에 약 13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지방은 4칼로리밖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직접 연소시키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장기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주일에 최소 2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이틀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아홉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복부 근육을 약화시키고 내장을 압박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서는 것만으로도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칼로리 소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금주 또는 절주입니다. 알코올은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맥주 한 캔에는 약 200칼로리, 소주 한 병에는 약 5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지방 연소를 방해하고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이제 비만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등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열효과가 높습니다.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은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변비도 예방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미입니다.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데 현미는 이를 방지해줍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달콤한 간식 욕구가 날 때 베리류로 대신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린티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지방 연소를 촉진시킵니다. 하루에 서너 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추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체온을 올려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도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의 나린진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줍니다. 식사 전에 자몽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열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면 하루 종일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단 음료, 과자, 빵류 등은 칼로리는 높으면서 영양가는 낮아 살찌기 쉽습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볶음이나 튀김보다는 찜, 삶기, 굽기 방법을 선택하세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부터 먼저 먹고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주의하세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은 모두 살로 갑니다. 정말 배가 고플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 요구르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외식을 할 때는 메뉴를 미리 정하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정하면 충동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반찬을 많이 시키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이 마른 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이 당길 때는 일단 물을 한 잔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배고프면 그때 건강한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체중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체중은 하루 중에도 1kg에서 2kg 정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 평균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재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한 달에 3kg에서 4kg 정도 빼는 것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너무 급격한 체중 감량은 근육량 손실과 요요 현상을 가져옵니다. 운동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혼자 다이어트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하고 과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실수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할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히 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한 체중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체중으로 활기찬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